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꽃을 연필 소묘로 한번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물론 연필 소묘에 좀 기초가 필요하지만 수채화 그리듯이 우리 그냥 편하게 연필 소묘 한번 그려보도록 해요. 준비한 사진이 이제 작약꽃이에요. 이 얼굴 부분이 좀 작은 편이고 밑에 이파리가 좀 크고 많은 편이죠. 요거를 조금 조정을 해서 스케치를 좀 해줄 거예요. 윗부분을 좀 크게 그려주고 나뭇잎 부분들은 위치를 좀 변경하고 크기 조절을 좀 해줄 거예요. 연필 소묘라고 해서 수채화 스케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모든 그림의 기초는 이제 연필 소묘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은 맥락일 수 있거든요. 스케치 하는 거를 수채화 여러분들 꽃그림 그리실 때 그 스케치 하는 것처럼 나는 편하게 해주시되 연필 소묘, 그러니까 데생은 큰 덩어리 안에서 작은 덩어리를 쪼개준다라는 그 개념을 조금 가져가시면서 스케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채화는 세세하게 그림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렸다면 연필 소묘는 큰 덩어리부터 먼저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 영상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채화랑은 사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보고 느끼실 때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렵다고 느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계속 부딪히셔야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오늘 이 부분 하나 개념을 배우고 간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잘 안 되시더라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그 다음번은 더 쉬워지고 그 다음번은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필 소묘를 하시고 싶다면, 그리고 이게 사실 수채화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수채화를 잘 하고 싶으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즐기시면서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스케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케치는 자, 수채화할 때는 이게 얼굴에 꽃의 얼굴 크기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가늠을 했었죠.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덩어리 위주로 우리가 먼저 명암을 깔고 들어가 줄 거기 때문에 그 꽃이 가지고 있는 사진에서 보여지는 이 꽃의 각도를 먼저 우리가 캐치를 하면서 들어가 줄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꽃이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에도 스케치 할 때, 저희 수채화 스케치 할 때 이렇게 각도, 그쵸? 꺾여지는 이 꼭지점들을 몇 군데 잡아놓고 저희가 크게 틀 잡은 거 기억나시죠? 그 방법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나뭇잎 잎사귀 하나 나와 있죠? 요 위치까지도 지금 요 데드라인은 꽃의 지금 끝부분을 잡아준 거거든요. 자, 여기서 나뭇잎의 위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요런 거, 그리고 이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요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제 요거는 그 아래에 나와 있는 나뭇잎의 그 위치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그림에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 잎사귀의 모양 이런 것들을 대충 이렇게 잡아줄게요. 여기 사실 보시면 이렇게 약간의 굴곡도 있고요. 수채화 그리는 거였으면 벌써 굴곡 나왔을 거고, 그쵸? 이렇게 강약, 선의 강약 같은 거 넣었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소묘에서, 데생에서 가장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될 거는 덩어리예요. 덩어리.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그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빛과 그림자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주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소묘에서 해줘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수채화 스케치를 조금은 버려주시고 무조건 직선 위주의 선을 좀 사용하시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아래쪽 줄기는요, 여기 약간 휘어진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고 그러시면 이거 하면서 사실 스케치 없이 명암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소묘의 그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연습이 많이 필요한 과정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쉽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선을 이용해서 먼저 이 잎사귀의 위치를 형태 겸 이렇게 이렇게 잡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우리 또 같이 또 그렇게 하는 거 연습을 해볼게요. 자, 요거 사진상에는 얘 옆에 요게 있는데요. 저는 약간 요거를 올려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전체적으로 이제 요 정도까지만 일단 하고 덩어리를 먼저 쫙 잡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이 있죠. 그걸 왜 연습을 하느냐? 자, 이런 원기둥 그리고 뭐 삼각 뿔도 있을 거고요. 이런 거 왜 미술학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팔에 이렇게 달린 애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팔이 이렇게 각진 것도 있고 둥근 것도 있고 이 삼각형의 이 원뿔의 모양이 삼각뿔 이렇게 뿔로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원기둥 형태로 이렇게 달려있는 애들도 있고 이런 기본 도형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기본 도형들을 연습하는 이유는 이 덩어리 잡기, 덩어리 연습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왜 이쪽이 어둡고 여기는 중간 톤, 그 다음에 여기는 밝은 톤, 그쵸? 여기도 어둡고 중간 톤, 갈수록 밝은 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기 굉장히 좋고 면에 대한 그 밝고 어두움을 확실히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각진 거, 그쵸? 처음에 각진 것부터 그 다음에 각이 없는 것들을 왜냐면 이제 여기서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잘 돼야 부드럽게 이렇게 면이 넘어갈 테니까 이제 그런 순서대로 배우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여기다 적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두운 면을 우리가 항상 찾아주시면 돼요. 우리 수채화 할 때도 똑같아요. 제가 항상 빛과 그림자 얘기하면서 어두운 부분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흐름을 잘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그 어두움의 흐름 그런 거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요걸 딱 접하셨을 때는 이 안에 막 꽃잎이 막 이렇게도 있고 여기는 또 요렇게 앞에 더 튀어나온 꽃잎도 있고 요거 사이에 또 작은 꽃잎도 있고 생각해줄 게 너무 많아서 아예 포기를 해버리시거나 보여지는 대로 했다가 안 되면 그냥 손을 떼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다 해봤던 경험인데 일단 원리는 여러분들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밝고 어두운 것만 생각을 해주세요. 일단 실눈을 이렇게 감고 보시면 이 꽃 자체가 둥글죠. 사실 둥근 부분에서 이게 이제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각을 좀 잡아서 이렇게 그려놨지만 원의 아랫부분이 어둡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찾아주시면 돼요. 너무 진한 선부터 깔게 되면 점점 진한 선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수채화하는 것처럼 처음에 밑색을 깔아줄 때는 은은하게, 연하게 깔아주시면 됩니다. 요 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꽃잎 있죠? 그거를 하나씩 그려 나갈게요. 그려 나가실 때는 이 위에 걸 먼저 그린다기보다는 아래쪽 거를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연필은 너무 눕히지 마시고 이렇게 약간 공간이 있게끔 띄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저는 지금 모니터에다가 사진을 띄워놓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나뭇잎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뭇잎 모양대로 일단은 이렇게 하나 그려줘요. 연필 소묘도 마찬가지로 다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스타일로 배우시면 되고, 또 일단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기본 원리는 다 같기 때문에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스케치를 완벽하게 다 해놓고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 연필 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경계가 서로서로 지지 않게끔 해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우개는 이렇게 만약에 그냥 일반 이렇게 네모 지우개를 가지고 계시면은 여기 이렇게 사선으로 조금 잘라주세요. 사선. 이렇게 잘라주시면 한쪽 면이 급격하게 깎이면서 뾰족한 면적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걸로 이렇게 아래쪽 부분을 사실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세게 따버리면 여기가 굉장히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지우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쓱 문질러 주시고, 이제 아래쪽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좀 잡아주고 위를 풀어주는 거예요. 연필이 굉장히 빨리 닳거든요. 그래서 자주 깎아주시거나 여러 자루를 깎아 놓고 하시면 더 좋고요. 저희 수채화 스케치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찍어 내리는 선 있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곡선은 이렇게 굴곡은 주되 탁탁탁 끊어서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선 있죠? 요거는 습관이 들면 굉장히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우개질을 해도 이런 거는 잘 지워지는데, 이거는 이게 딱 연필 선 자국이 남아버려서 굉장히 그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습관이 좀 잘못 들 수 있기 때문에 찍어 내리는 선보다는 지그시 누르면서 강조해주는 선, 그런 선들을 좀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연필 선 연습에 대해서는 제가 또 간단하게 그때 수채화랑 같이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한 번 더 영상을 만들어서 또 올려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이제 꽃은 섬세한 그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막 거친 선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선 위주로 좀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밝은 부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서 밝은 부분을 미리 좀 만들어 놓고 어두운 부분을 넘어가 주시면 돼요.
아마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맛배기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마 혼돈도 많이 되실 거고 이게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따라하고 배우려면 일단은 좀 멘붕이 오긴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계속해서 찾아주면서 들어가주면 돼요. 물론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요. 자, 여기 부분에 큰 덩어리 하나 있죠. 이제 요거 잡아볼게요. 지우개로. 요렇게 채워주고, 여기 부분 좀 밝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우개로 지워내실 때도 보세요. 빡빡 지우는 게 아니라 얘도 그라데이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라데이션 영상 올려드렸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또 가장 어려운 기법 중에 기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마스터를 해야 되는, 연필선이 계속해서 뭉개지지 않는지 여러분들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림 그리지 않으시더라도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봐주시면 돼요. 연필이 뭉개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각도를 조금 더 세워서 연필 끝으로 그려주시고요. 어느 정도 이제 이쪽 부분에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럴 때 조금 더 이제 강한 곳은 강하게 넣어줘야 그 다음 진행이 조금 더 빨리 돼요. 전체적으로 똑같은 비슷한 톤으로 계속해서 가면은 또 다 똑같아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하고 넘어가면 좋아요. 저는 가끔 제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촬영하고 그러면서 귀가 조금 아파요. 말이 되게 많구나. 그래서 예전에 수강생분들이 좀 귀가 정말 아프셨을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말을 많이 해드리는 게 좋죠, 여러분들. 같은 방법으로 예상 쭉쭉쭉쭉 그려볼게요.
자, 이제 위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밝아지는 부분들이잖아요. 연필선을 굉장히 가늘게, 그리고 힘을 굉장히 많이 빼고, 힘을 거의 빼고, 이 연필이 그냥 지나가는 힘 정도로만 주시면서 이제 음영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밝은 부분 찾아주고, 어두운 부분들 이렇게 채워주고, 그리고 이제 묻히면 다시 지우개 사용해서 앞부분 지워내고, 또 명암 찾아주고, 이런 식으로 윗부분 들어가 주시면 돼요. 계속해서 얘도 데생도 마찬가지로 밝은 부분들을 마지막까지 좀 남겨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두운 부분을 그러니까 밝은 부분을, 다시 말하면 이제 밝은 부분을 채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연필로 칠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부분을 칠함으로써 이제 밝은 부분이 도드라질 수 있게끔, 표현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어두운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두워서 어두운 거일 수도 있고, 이 작약꽃의 이제 그 진한 진분홍 있잖아요. 그 부분이어서 어두울 수도 있고, 그 부분인데 어두운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어두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꽃의 전체 부분을 칠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계속 봐주면서 그 어두움의 정도를 정해줘야겠죠. 연필을 계속해서 깎아서 섬세하게 여기 연필선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연필을 자주 깎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채화 그릴 때는 이렇게 라인을, 꽃잎 한 장 한 장에 이런 겹쳐지는 라인들을 그렸었죠. 근데 데생 하실 때는 이 라인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라인의 윗부분을 살짝 눌러줌으로 해서, 또 라인의 살짝 윗부분을 눌러줌으로 해서 이 한 장 한 장의 꽃잎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명암 깔고 들어가는 시간까지 1시간 걸렸거든요. 1시간 정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시간이 원래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루에 다 완성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천천히, 그러니까 절대 그림이 빨리 완성된다라는 그런 거를 좀 버리셔야 됩니다. 사실 뭐 공을 들인다면 몇 날 며칠을 걸려서 하는 그림과 뭐 하루 만에 완성하는 그림의 그 퀄리티의 차이는 아무래도 많이 다르겠죠. 이제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또 모순이 있을 수 있는 게, 오래 그린다고 해서 며칠을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또 좋은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여러분들이 잘 맞추시면서 그려주시는 거, 그러니까 키포인트를 잘 찝어주시는 거에 좀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조금 손이 느리신 분들이나 좀 섬세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중한 그 연필선을 사용하시면서 며칠씩 걸려서 완성을 하셔도 돼요. 원래 학원 같은 데 가도 이거 하루 만에 다 완성을 못해요. 보통은 뭐 2시간 반, 3시간 학원에서 수업을 한다 해도
우리가 또 어떻게 또 그림만 그리겠어요. 그 사이에 커피도 한 잔씩 마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30분 이상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그 자체가 굉장한 체력 소모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면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시거나 막 조급해 하시거나 절대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처음부터 진하게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 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너무 진하게 들어가 버리면 그 위에 연필선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묘사가 힘들거든요. 수채화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은 이제 어둡게 조금 더 채워주면서 이제 그 안에 디테일을 조금씩 살려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작약꽃을 연필 소묘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연필 소묘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맛보기 영상으로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연필 소묘의 어떤 그 기초적인 부분들이 수채화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잘 보셔서 여러분들 그림에 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전체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저와 함께 그림 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